안녕하세요. MBC 기획취재팀의 남재현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모든 보도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 팀에는 현장 기자 4명, 그다음에 리서처들이 사안에 따라서 4명에서 6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팀원들이 다 작업을 했던, 그래서 기사화했던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주제만 하는 것들은 아니고 각각 기자별로 사안별로 그때 당시에 할 만한 이슈들을 사전 취재한 뒤에, 그 뒤에 사전 취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뒤에 본격적으로 전부 다 투입이 돼서 이 취재를 하는 형태의 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올해 2월에 했던 보도인데요. 일본 로비의 기술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이 첫 보도의 시작점은 어디였냐면 그 화이트리스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 규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출 규제가 우리의 바람과 달리 왜 계속 지속되고 있을까? 그 힘의 저력은 어디서 나와 있을까? 조금 시간을 돌려보면 재작년 7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북미 3차 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되게 뜨겁게 달가오르고 일본 패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 느닷없이 이제 7월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게 되면서 이제 수출 규제가 시작이 됐죠. 근데 그 뒤에 모두 다 향한 곳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향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달려가서 만나기 시작하죠. 정치인들과 행정부를 만나기 시작해서 설득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수출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 한국보다는 일본의 뜻이 더 관철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저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나, 이게 가장 궁금했었고요. 이거의 근원지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취재는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1차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얻은 게 이게 워싱턴 DC에 있는 K 스트리트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미국에는 로비 회사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입니다. 대략 미국에는 그 미국 법무부 사이트에 등록된 회사로 치면 약 505곳, 500곳 정도가 되는데요. 이 주변에, 정치 1번지 주변에 다 모여 있는 회사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는 이제 공개도 해놓긴 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한국, 일본 비교를 해보면 일본 한 170곳 정도, 한국은 한 120곳 정도 접촉을 했다, 로비 회사를 고용한 적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베 정권 이후에는 일본이 한 55곳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곳 중에 한 곳, 9곳 중에 한 곳은 일본 손을 거쳐가거나 일본과 작업을 했던 그런 회사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적은,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데이터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로비 활동을 벌이면, 미국은 로비가 아시겠지만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법무부 파라 사이트입니다. 외국인 로비 대리인 등록법에 의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데이터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한번 본 적이 없죠. 그 이유는 뒤에 얘기를 좀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 요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주제를 몇 개 정했습니다. 지소미아. 근데 문건이 한 3-4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위안부는 어떨까? 그리고 봤더니 몇 건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어디까지 이걸 모을 거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귀결은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이 들어가는 걸 다 찾고 한국이 들어가는 걸 다 찾자. 그래서 다 찾은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해놓은 게, 약 한 1942년부터 이 단어가 포함된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다 이제 빼낼 거 빼내고 추려봤더니 한 290건 정도 문건이, 저희가 봐야 될 문건이 한 290건 정도 됐었고요. 이게 여기 등록도 하지만 미 의회에 보고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90건이 조금 넘는 수였는데 그것도 다 봤습니다. 이 세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 그 다음에 활동 보고서, 참고 자료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서에는 어느 회사가 어떤 로비스트가 어떤 계약 조건으로 어떤 비밀을 준수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한다, 계약 금액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보고서에는 그 로비스트가 언제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도 되게 세세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어떤 디테일한 상황까지 되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제목 위주로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인포메이션 매터리얼이라고 참고 자료에는 그 로비를 한 활동의 결과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은 기고문을 실었다든가 어떤 홍보 활동을 했다든가 이 결과물들이 세세하게 다 나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전체 5가지로 좀 분류를 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어떤 회사를 고용했나, 그 다음에 돈은 얼마나 썼나, 그리고 어떤 의제로 로비를 맡겼나, 그리고 누구를 언제 만났나, 이 부분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 포션 중에 가장 큰 차지하는 것들이 정치 후원금을 누구에게 줬나인데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그 엑셀 작업을 보시면 지금은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각 로비 회사와 그다음에 그 소속 단체, 그다음에 만난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정당, 그다음에 그게 하원인지 상원인지 혹은 싱크탱크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해서 엑셀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긁어서 붙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 서류에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형광펜으로 쳐서 우리가 봐야 될 정보인지 아닌 정보인지를 분류를 했고 그걸 다 엑셀 작업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저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온 결과가 이거였는데요. 예. 전체 이제 자금으로 보면 한 2배 반 정도,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한 3,9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45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한 9,900만 달러, 한 1,1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보시면, 생각보다 적은데? 1942년 이후부터면 적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맨 처음에 추릴 때, 영사관, 대사관, 정부 총리실, 일본에요. 그 위주로, 관공서 위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한국에서도 그 관공서, 외교부를 비롯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잡았던 거고, 사실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은 이 관공서에서 로비나 공공 외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민간 외교 차원에서의 물밑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상당히 작아 보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금액은 말씀드렸고 이 로비 문건이 만들어진 횟수를 봐도 한국 한 600건 정도, 그다음에 일본에 약 1,600건 정도 되는, 또 한 2.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아까 저희가 꼼꼼히 뜯어가지고 엑셀로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키워드를 보면 일본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그다음 우리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보시면 한국은 코로나나 아니면 미국과 일본의 관계, 비자 문제 이런 데 천착했던 반면에 일본은 생각과 달리 초대, 브리핑, 대사관, 그다음에 그 수에 많은 여행 혹은 야구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로 미국의 전 관계를 만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되게 직설적이고 즉각적인 반면 일본은 되게 우회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로 로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분이 이제 일본 로비스트인데요.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로 일본 로비스트 분이 나와서 언론 인터뷰를 했던 건 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못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설득을 했는데 이분을 섭외하기까지 되게 힘들었던 게 이 취재를 할 때 people enjoy sitting 들어보시죠. down over lunch and talking with each other. And when you're trying to build relationships in Washington, that's a technique that is really valuable to observe. But they're the hosts, I should say. The host is Japan, yeah. People who are in the room have a lot of power because they draft legislation. When the U.S. is deciding on a foreign policy, Congress plays a very big role in that. The embassy does have, a group. They build new networks this way. 예, 이게 방금 이제 로비스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규제가 되고 나서 2달 뒤 2019년 9월에 미 하원에서 한국 지소미아가 유지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우리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그런데 로비스트가 실제 미 의회 하원에 들어가서 이걸 설득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직접 이걸 해야 된다고 설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관찰하기만 했다. 그런데 그 안에 대사관 직원과 이 로비스트가 같이 들어갔다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물어봤습니다. 사실 되게 감사했었는데 고마웠던 게 이 취재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시차와 그다음에 자동응답기와 이메일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시차는 당연히 나니까 저희가 이제 새벽 1~2시쯤 이제 취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그날 저녁 때 6~7시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취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코로나의 상황이어서 자동응답 사무실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 자동응답기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뭐라도 한마디를 들어야 되는데 아까 그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일일이 확인하기가 더 힘들었고 이메일을 아무리 보내도 응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방금 그 꼬미앤컴퍼니라는 그 미국 로비스트 회사에서 그 대표가 흔쾌히 이제 인터뷰를 응해줘서 저희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자세하게 물어봤었는데 아마 되게 귀찮았을 법도 한데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당시 만난 상황, 미 의회의 어떤 하원의 어떤 회의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22개의 의원실 관계자들을 불렀고 나와 대사관 관계된 사람들은 그저 관찰만 했다. 찬반 토론을 붙이고 그들이 어떤 토론을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이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결국에 어떤 것들을 강요해서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런 분위기,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낸다. 이게 아마 저 일본이 로비의 목적이자 실체지 않았나. 실제 이건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방금 보시는 화면처럼 우리는 이제 의회나 행정부 쪽에 되게 집중돼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은 오히려 의회 행정부보다는 언론에 훨씬 더 대학이나 싱크탱크에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인데요. 이게 워싱턴에서 정치 1번지, 미국의 정치 1번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입니다. 우리 여의도 벚꽃 축제하고 비슷한 건데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가스라테프타 조약이라고 그 일본에서 미국 워싱턴 주지사에게 벚꽃 3,000그루를 선물합니다. 그건 어떤 선물이었냐면 당시에 일본이 한반도의 지배를 허용해주는 사실상 용인해주는 걸로 맺었던 가스라테프타 조약을 맺은 후에 그에 대한 답례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어진 벚꽃이 지금도 수천 그루가 이제 자라고 있고 거기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서 퀸이 되면 일본으로 초청을 해서 식비나 아니면 비행기 싹 이런 걸 다 지원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런 활동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저희 영상 이제 보도된 영상을 보시면 실제 일본의 거리를 그대로 워싱턴 의회 앞에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이었고,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정치 후원금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었죠. 이 후원금 차이도 11,700달러에서 우리는 한 1,000달러 정도 한 걸로 나오고요. 실제 재밌었던 거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접촉한 흔적이 없었는데 당시 일본은 어김없이 바이든 캠프에 정치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도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말씀이 좀 빨라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서정호 교수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고요. 전략이 부재하고 경험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이제 서정호 교수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더 있으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전략과 경험이 부족하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진단을 했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요 화면은 저희가 데이터를 공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주요 문서들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글로 다 번역까지 해서 공개를 해놨고요. 저희가 이걸 공개하고 나서 오히려 다른 일반 시청자분들보다는 그 특파원들이나 아니면 학교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처음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교재로 쓰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걸 한번 실제 보고 취재에 좀 활용하고 싶다고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저희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저희가 되게 저희뿐만 아니라 리서처들이 밤새고 같이 막 취재한다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큰 상 주셔서 아마 모두가 되게 큰 위로가 됐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